해가 지나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면 허전한 느낌에 괜히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특히 40은 삶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더욱 혼란스러운 나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40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40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분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뭔가요? 강동원 씨, 네. 송혜교 씨, 그리고 장나라 씨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 압니다. 제 이상형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생긴 연예인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예쁘고 말이에요. 잘생긴 연예인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정답은 2020년에 네. 딱 40이 된 벌써 40이라고요? 네, 40이 된 연예인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정말 동안이죠. 믿기지가 않네요. 네. 근데 지금 예전에는 40대를 떠올리면 좀 중후하거나 다소 나이가 있는 듯한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더 가꾸고 네. 더 젊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춘기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하는데 사춘기도 아니고 40춘기가 도대체 뭔가요? 네, 앞으로는 50춘기, 60춘기가 만들어질 아, 겁니다. 계속 예. 나올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니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에 빗대어서 40이 된 사람들은 이제 40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청춘이라고 이분들이 말하는데 네. 본인들은 별로 나는 아직까지 중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중년의 사전적 의미를 이제 100세 고령화 시대는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40부터 중년으로 보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데일리에서 올해 40대 진입한 1981년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스스로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네.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그 비율은 4분의 1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예. 4분의 3은 나는 중년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 그 중년이 아니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아직 젊다. 네. 55%가 나는 아직 젊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답은 100세 시대에 한 50은 돼야 그래도 중년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응답이 22.5%였고요. 예. 아직 나는 별로 성숙하지 못해서 중년이 아니다 10%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어린 친구들보다도 스스로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오. 네. 그런 응답도 2.5%. 예. 그 외 기타 응답이 한 10% 정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40이 중년이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젠가는 40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맞이한 사람도 있죠. 예. 자, 물론 우리 교수님도 동안이시고요. 네.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괜히 좀 불안함도 들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20대에서 이제 30이 될 때랑 30대에서 40이 될 때랑 그 마음은 또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심리가 뭘까요?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아주 젊었느냐 그렇지도 예.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평균 수명은 더 그렇죠.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약간의 변곡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대는 보통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20대는 주로 연애라든지 뭐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해지고 30대에는 자기 이제 직업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40대는 뭘 해야 되지? 이런 한 번쯤 점검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아직 젊은데 신체 증상은 보면 조금씩 약간 이제 나이가 드는 느낌이 조금씩 약간씩 있거든요. 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 될 시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겹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인생을 여러 가지 8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예. 특정한 시기별로 이런 것들은 그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이런 실패했을 경우 어떤 증상들이 생긴다 이런 건데요. 보시면은 1단계는 0세부터 1세인데요. 신뢰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신뢰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안 되면 불신감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2단계는 1세부터 3세인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 자율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는 거. 네. 그게 잘 안 되면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인 3단계의 경우에는 주도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예. 잘 안 되면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6세에서 11세의 경우에는 4단계로 근면성,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데 잘 네. 못하면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단계는 12세에서 18세 정도인데 청소년기죠. 이때는 그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 잘 못하면 역할 혼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6단계가 18세, 35세 정도인데요. 이때는 친밀감, 사람들과 이렇게 가족을 꾸리고 친밀감이 교류를 중요하고요. 하고요. 예. 그게 잘 안 되면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과 관련된 7단계가 35세에서 55세까지 40세 그 안에 끼어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네, 생산성을 확보하느냐. 그게 잘 안 되면 침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8단계가 55세 이상인데요. 이때는 인생에 대한 자아 통합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네. 잘 안 되면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7단계인데 이때 중요한 소위 말하는 중년 시기의 중요한 그 키워드가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네. 이것이 기업에서 말하는 뭐 업무 생산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잘 돌보았느냐, 케어를 한 그런 거를 잘 했느냐. 네. 왜냐하면 이때 시기에 대부분 보면은 부모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식의 맞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 30대 같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나 스스로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봤을 때 40대를 넘어서는 순간에는 초점이 내가 돌봐야 할 가족으로 네.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40대가 혼란스러운 게 사회적인 위치도 좀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이제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도 되게 많고 취업도 쉽지 않고 뭐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여전히 있고요. 네. 또 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지금 양육하는데 정신없이 지금 바쁘고 또 아이가 없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지는 아직 못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돌아보면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삶의 의미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기일 때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보면 약간 저 침체기 느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그런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금 도전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들었던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이에요. 네. 한 청취자가 나 40살 생일 맞았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데 그때 DJ 송은희 씨가 나는 4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해줬고요. 또 김숙 씨도 나 40에 떴잖아 하면서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40이라는 나이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려면 이게 좀, 그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40살이 딱 됐을 때 그 어떤 분들이 계신가 봤더니 재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981년생들인데 동갑내기 코미디언 5명이 새로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이름이 마흔5예요. 45요. 일종의 그 마룬5와 관련된 그러네요. 그런 이름인데 남자 개그맨 5분인데요. 허경환, 박영진, 김원효, 박성광 그리고 김지효 씨 이 5분이 지난 10월에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두 번째 20살이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네.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또 동년배생들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또한 그 영화 왕의 남자로 잘 알려진 성공했던 네. 이준익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성공하기 전에는 극장에서 영화 포스터를 그린 적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해외 그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를 갖고 제작자로서 일하기도 했는데 외국 영화도 수입을 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말 소위 말해서 뜬 시기는 46세였어요. 영화 감독으로. 그래요? 네. 그 이전에는 뭐 일종의 수십억의 빚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그 왕의 남자 영화가 인기를 얻은 다음에 그 빚을 모두 청산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40대라고 하는 게 뭔가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의 시기로 인식되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기회를 많이 살리면 좋겠죠. 네. 그렇네요. 끝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도전을 위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40 정도 되면 이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그 관성적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30대 보통 많이 경험을 여러 가지 다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나한테 좀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어떤 거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좀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 시기들 경험하면서 성공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키워드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가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나침반이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그런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필요해요. 새롭게요. 네, 그걸 행동적으로 실천해야 뭔가 그 성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꾸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뭔가 자기를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이나 이런 걸 여전히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되 행동적인 실천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차분하게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 좀 내가 뒤처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속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앞서가고 막 체계 없이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해갖고 이거를 큰 태산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생각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행동할 때. 이제 행동할 때 네. 현실적으로요. 네. 자, 그러면 마흔을 지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이 먹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마흔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본 작가인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마흔의 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려면 힘이 든다. 힘들죠. 예, 그런데 하지만 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나온다. 네. 네. 바람을 가르면서 내려오는 이 내리막길은 얼마나 상쾌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뭔가 야심도 있고 동시에 긴장감이나 초조함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은 정말 경쟁적이고 필사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깨짐은 조금 가볍게 하고 좀 더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런 시기가 40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예부터 40살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혹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20, 30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도전하세요. 흔들리고 또 그리고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는 세대가 4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